안녕하세요. 미 분양이 4만 가구가 넘어서고 주택 경매가 38% 급증했답니다. 게다가 7년간 하락한다라는 전망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구 지역은 이미 미분양이 10,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세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게 아니죠. 건설업계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대의 전세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는 모습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하고의 마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들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집값 하락은 더 가속화될 걸로 보는 게 분명하겠습니다. 게다가 대구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제 서서히 경기도와 서울로 상륙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풀었지만 집값 내림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시장 왜곡을 부추긴 선례가 있답니다. 지금은 규제 완화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데 이걸 잘못 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다시 사라는 빚내서 집 사라는 분위기를 또 조장하면은 더 큰 부채를 만들어내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외곽 아파트 가격이 30% 가까이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제대로 된 전망이 분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7%, 도봉구가 7% 올해 들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강북구 미아동의 SK 북한산시티 25평이 5억 6천에 팔렸답니다. 올해 4월 초에 7억 5천에 팔린 것에 비하면 7개월 만에 26%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북한산시티 25평의 가격이 원래 얼마였을까요? 원래라는 말이 없긴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한 3억쯤 됐을까요? 2억 5천? 2억 7천? 2억 5천에서 한 3억 사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도 대략 2배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집값이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에 매매됐답니다. 작년 12월에 12억에 팔렸는데 대략 한 3억 5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너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집값 하락 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미분양 주택이 현재 4만 1천 가구인데 작년 말 18,000가구보다 2.3배라고 합니다. 경매 시장 동향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채무상환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좀 더 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인 건 당연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정부 부채도 안 그래도 많은데 가계부채를 또 더 폭등시키는 치악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주가가 오른다, 낮아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든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그 불황 시기를 견뎌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은 집을 얼마나 싸게 사냐 이런 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150만 넘으면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200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인데요. 2018년에 7만 8천 건 2021년에는 그래도 한 3만 건 가까이 됐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1359건
월에 1000건이 안 되는 거죠. 2022년 뭐 11월 기준에 한 500 몇십 건 되나? 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매해 1월에서 10월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럼 뭡니까? 2018년에는 월에 한 7,800건 거래가 되던 게 지금은 한 1000건 정도로 줄은 거네요. 8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거네요. 그리고 아직은 더 내렸죠. 덜 내렸다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대폭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폭락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 5년간은 4, 5년간은 계속 내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더 큰 침체가 닥칠 겁니다.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과도한 경계론을 경계해야 된다고 어느 놈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좀 까발리면 좋겠네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은 평균 40% 하락하고 7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2000년에서 5년간은 하락하고 2년간은 행보를 보인다고 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분의 얘기에 이제 동의하는 바이죠. 뭐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재개하고 금리 인상 멈추는 신호가 감지되면 주택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확확 바뀌진 않을 겁니다. 뭐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데도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관련 업계가 돈 주고 뭐 줄 세우기 하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 다시 또 떴다방이 또 몰려들고 프리미엄으로 5천만원 1억씩 또 벌었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곳곳에 들리고 이래야 또 다시 살아나는 거지. 지금처럼 뭐 금리가 미치듯이 올라가가지고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되면 누가 삽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 관련해선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큰일 납니다. 또한 나중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집값이 많이 낮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 또한 5채씩 10채씩 무리하게 사는 건 또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5채 10채 사서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한 채당 뭐 몇 억씩 벌어서 뭐 수십억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한데 너무 많이 큰 욕심 부려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삐끗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화가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순차적으로 가지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제가 제 자신에게 자꾸 강조하는 얘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인 거지 뭐 무리하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